방향을 바꿔가면서 가지고 있는 검을 하나하나 뽑아 들면서 적을 공격하는 빠른 속도로 치고 빠지는 그런 액션. 오른쪽으로 치고 왼쪽에서 치고 그러다가 양손으로 들고 한번 치고 마지막은 두꺼운 몸으로 내려 찍으면서 마무리. 오늘 리뷰는 바로 SNAA의 신제품 원탁기 사단의 디바인 인보커 퍼시벌. 제가 원탁기 사단 쭉 리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퍼시벌입니다. 또 유명한 이름의 기사기도 하죠. 발매는 2025년 11월 발매했고요. 가격은 오늘 리뷰하는 디럭스 버전 기준 23,000원입니다. 일반 버전과 디럭스 버전의 이 구성 차이가 상당해요. 확실히 디럭스 버전의 구성이 와우 아주 풍성합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 히어로타임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패키지도 굉장히 두껍거든요. 상당히 두껍고 구성이 꽤나 많이 들어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액션 베이스까지 포함됐어요. 그럼 조립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바로 리뷰 보도록 하죠. 자, 조립하고 돌아왔습니다. 퍼시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앞쪽으로 일반 구성, 뒤쪽으로 디럭스 구성으로 쫙 나열을 해봤는데 뒤쪽이 뭔가 되게 풍성해 보이죠? 일단은 습식 데칼, 언제나 그렇듯 이번에도 습식 데칼이 들어갑니다. 역시 몸통이나 팔 뭐 이런 데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구분이 다 되어 있는 그런 형태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교체용 손 6종 들어갑니다. 주먹손은 제가 장착을 해놨고요. 구성 자체는 기존에도 많이 보던 SNA 그 특유의 손들입니다. 기본 편손입니다. 쫙 편손으로 되어 있고요. 손가락의 디테일도 뾰족한 것이 아주 날카로운 느낌이고, 그리고 검지랑 엄지만 펼친 이제 삿대질하는 손이죠. 상대방을 가리킬 때 쓰면 좋을 것 같고, 역시 이번에도 들어가는 피스! 중지와 약지만 구부린 이 손도 굉장히 특징적이죠. 그리고 이렇게 디테일한 무장손이 한 세트 들어가고 고정성이 더 좋은 튼튼한 형태의 무장손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본체 골반에 쓸 수 있는 디스플레이 조인트가 하나 들어가고요. 선택 조립 파츠와 베이스 커버도 들어갑니다. 이 베이스 커버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써도 안 써도 상관없는데 이따가 어떻게 쓰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선택 조립 같은 경우는 백팩에다가 클리어 블루를 쓸래 코팅 파츠 쓸래인데 저는 일단 클리어 파츠가 훨씬 이뻐서 클리어 파츠로 조립을 했고요. 그리고 기본 무장인 창 끝부분에 달려있는 장식 파츠에 클리어 파츠도 들어있습니다. 선택 조립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메인 무장인 소환 지팡이! 파츠명 자체는 소환 지팡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제 셉터 창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손잡이 부분부터 패널 라인이 깊게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끝에 있는 장식 부분도 어느 정도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끝에 갔을 때 방금 선택 조립 파츠가 이 보라 색깔 파츠, 이 부분을 클리어 파츠로 쓸 거냐 아니냐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두 개 다 똑같으니까 하나로 보면은 요 셉터 끝부분에 날 부분은 이제 코팅 파츠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색이고요. 이렇게 가동축이 있기 때문에 벌려주는 것도 가능하죠. 이 끝부분에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강한 빔을 발사한다 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이 끝에 있는 날 부분만 보면 확실히 창이구나 라는 이미지긴 한데 이게 두 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지팡이 같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이 끝에 있는 게 약간 지팡이 끝에 달려있는 뭔가 에너지체? 그런 느낌이고 밑에는 확실히 좀 지팡이스러운 디자인 아닌가요? 좀 사선으로 이렇게 디자인 자체가 되게 창보다는 지팡이에 가깝다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쪽이 셉터 백팩입니다. 저 소환 지팡이를 들었을 때 사용하는 백팩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 백팩이다 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앞뒷면은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이 옆에 있는 이제 코팅 파츠를 쓰는 칼날 부분도 이렇게 벌려주는 것도 가능한 형태입니다. 기본적으로 패널 라인도 되게 이쁘게 그리고 깊게 잘 들어가 있어서 먹선도 잘 들어가더라고요. 장착할 때는 이제 본체 백팩에 겉에 있는 파츠만 떼어내면 이 안쪽에 조인트가 있습니다. 이 조인트에 맞춰서 장착을 해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가동도 할 수 있고요. 이거를 그대로 다시 백팩으로 가서 장착. 이렇게 하면 셉터 백팩의 완성입니다. 기본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 리뷰할 때는 이 모습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본체까지가 일반 구성이고요. 이제 디럭스 구성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짠! 가장 눈에 띄는 게 역시 베이스와 함께 쫙 펼쳐져 있는 검들인데 먼저 볼 거는 앞에 있는 입자 망토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이 클리어 파츠를 쓰고 있는 것들이 기본 망토 구성인데요. 여기서 아까 셉터 백팩이 있었듯
검진 백팩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금 본 저 검들을 활용하는 상태가 이제 검진 모드거든요. 그때 사용을 할 백팩인 거죠. 이제 망토가 더 둘러져 있는 이 가운데가 백팩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끝부분에 코팅 파츠 사용하는 거 동일하고, 그리고 백팩에 끼워질 구멍과 함께 이제 백팩의 형태, 그러면서 밑으로 망토가 촤라락 이렇게 내려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이제 어깨에 들어가는 이제 입자 망토, 앞쪽에 클리어 블루 2개, 뒤쪽으로 클리어 블루 2개, 그리고 양옆으로 어깨 바깥쪽으로 또 끼워지는 클리어 블루 파츠가 있습니다. 동그란 금색 장식부터 해서 안쪽으로는 볼 조인트입니다. 그래서 각도 변경이 좀 자유로울 것 같고요. 망토다 보니까 이렇게 곡선으로 쫙 옆으로 펼쳐지는 이런 형태인데, 옆에서 봤을 때 곡선으로 안으로 또 휘어지는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망토스러움이 좀 더 나타나는 그런 형태죠. 다음은 디럭스에 포함되는 무장들과 액션 베이스입니다. 일단 무장들 먼저 살펴봐야겠죠. 가운데 검이 하나 꽂혀 있고 양옆으로 검이 쫙 펼쳐져 있는 이 느낌, 아주 화려하다, 멋있다 라는 생각도 들고요. 상품 설명상으로는 신기 7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검마다 지금 생김새가 다 다른데 이름도 다 달라요. 그 이름들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가운데 꽂혀 있는 이게 심판의 검입니다. 금색 장식부터 클리어 파츠로 된 장식, 이제 가드 부분도 크고 날도 크고 두꺼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오, 강해 보이는 검이긴 하죠. 그리고 우측 라인부터 쭉 보면은 먼저 예지의 검, 날 자체가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가드 부분도 무슨 날개가 펼쳐져 있는 것 같은 화려한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중간에 코팅 파츠로 장식이 되어 있죠. 다음은 섬광의 검, 가드 부분이 동그란 형태에다가 날도 두꺼운 형태로 되어 있어서 요것도 요것대로 굉장히 특색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다음은 암석의 검, 코팅 파츠로 이루어져 있는 칼날 자체의 디자인도 무늬가 엄청 화려하게 새겨져 있어요. 가드 자체는 상대적으로 평범한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다음은 열풍의 검 디자인 중엔 가장 평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얀색의 칼날 가운데 디테일 좀 들어가 있고 금색 장식과 가드 부분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령의 검, 곡선이 두드러지는 형태의 검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특색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천균의 검, 가드 부분부터 좀 날카로운 느낌에다가 칼 자체는 흰색 위에 클리어 파츠가 덧대져 있는 그런 장식이 들어있는 검입니다. 이건 이것대로 화려하다는 이미지가 또 강하게 드네요. 그리고 그걸 받치고 있는 액션 베이스 자체는 발판에 기본 디테일 패널 라인 형태들 있고요. 앞쪽에 심판의 검을 꽂아둘 수 있는 장식대가 있거든요. 짠, 이렇게. 이것 자체도 이제 회색깔 파츠 위에 코팅 파츠로 장식이 되어 있는 형태인데 이거를 뺄 수 있어요. 뺀 자리에 아까 봤었던 커버 파츠로 구멍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검들을, 이 신기들을 장식할 수 있는 클리어로 된 레일이 있거든요. 이 레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각종 파츠들, 클리어 파츠들의 위치를 바꾸는 걸로 장식의 형태를 조금씩 바꿔줄 수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가동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벌렸다가 조였다가 하는 것도 가능하고 안쪽 축을 이용을 해서 방향을 꺾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잘 보면은 이 검마다 구멍이 하나씩 뚫려 있는데 이 구멍에 맞춰서 조인트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검마다 전용 조인트를 써야 한다라는 것과 이 조인트 자체도 축이니까 이런 식으로 각도를 바꿔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인트를 빼서 위치를 바꾸는 걸로 이렇게 다른 검들과 다르게 이제 눕혀주는 것도 가능하겠고요. 아니면은 이 레일을 빼서 뒤집어서 끼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레일 아래쪽으로 검을 배치시키는 것도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안쪽에 조인트 부분을 아예 빼버리면 이렇게 검 없이 일반 스탠드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안쪽에 락을 거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안쪽 뿌리 부분에 위치를 바꿔줄 수도 있고 중간중간 이렇게 C형 파츠를 통해서 높낮이 조절도 가능하고요. 그 위쪽에 락을 풀면 역시 기둥이 또 신축하는 기믹도 있고 끝부분에 조인트도 각도를 바꿀 수 있는데 조인트를 뺐다 꼈다 해줘야 됩니다. 육각 조인트여가지고 조금 타이트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럼 퍼시벌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셉터 백팩을 장착을 한 상태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샤프한 외형, 화려한 장식. 확실히 이전에 발매한 원탁기사단 다른 메카들보다도 유독 화려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스타일 자체가. 근데 또 색감은 뭐 기존의 원탁기사단과 되게 비슷한 그런 느낌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 퍼시벌이 공개되면서 원탁기사단 설정이 좀 더 공개가 됐는데, 일단 넘버링 상으로는 이 퍼시벌이 SC009번입니다. 아마 이게 12번까지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원탁기사단은 기본적으로 12개의 기체가 원탁기사단이거든요. 그 중에 각각 4개의 기체가 한조가 되어서 질풍, 강기, 성역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퍼시벌은 그 중에 성역에 속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름 앞에 수식어가 디바인 인보커, 성역을 부르는 자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나왔던 그레이스, 가웨인에다가 아킬레스, 그들의 대장인 랜슬롯, 이렇게 4대가 한 조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이언 시클과 요 트리스탄이 또 한 조란 말이죠. 그럼 이쪽이 강기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여기에 이제 성역으로 구분된 게 이번에 퍼시벌부터고요. 확실히 이렇게 12기사가 점점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보면 벌써 이만큼이나 나왔구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완성됐을 때가 또 기대도 되고요. 그나저나 이렇게 다 일렬로 놨을 때 이번 퍼시벌 독보적으로 좀 큽니다. 머리 하나 정도는 더 커요, 최소. 그동안 뭐 랜슬롯이랑 트리스탄 같은 경우도 사이즈가 좀 크네 라고 느꼈는데, 조금만 커진 느낌이었다면은 이번 퍼시벌 같은 경우는 확실히 머리 하나 정도는 더 크다라고 느껴지죠. 다리도 훨씬 길어요, 지금 보면. 그럼 이 다음에 나올 친구들도 조금은 커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이번에 새로 공개된 설정들 가지고 발매된 애들로 한번 살펴봤고요. 자세히 살펴봐야겠죠. 자, 그럼 머리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디자인 자체는 나 이거 어디서 봤는데 낯익은데? 라고 생각을 했더니 기존의 원탁기사단 중에 가웨인 헤드랑 좀 닮았더라고요. 이마 위쪽으로 층져 있는 외장과 뭐 이마에 눈 달려 있는 것 같은 디자인, 그리고 노란색의 뿔이 위로 솟아 있다라는 부분이라든가 묘하게 닮아 있긴 합니다. 달라진 점이라 그러면 좀 곡선이 많이 추가가 됐다. 그리고 날개 형상 자체도 제대로 좀 깃털스러운 느낌의 디테일이 추가되었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눈 자체는 기본 금색으로 코팅 파츠로 조립할 수 있는데, 또 여분의 파츠 중에 눈 클리어 블루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공식 사진에도 저는 금색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금색으로 조립을 했고요. 안면 자체도 날카로운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얼굴에 패널 라인들도 보면은 약간 사나운 듯한 그런 이미지로도 되어 있지요. 그리고 몸통 자체도 보면은 덕트 디테일, 금색 코팅 파츠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파츠 분할된 부분들, 개인적으로는 이 안쪽에 보이는 옆구리 디테일이 소소하지만 나쁘지 않았다라는 이미지도 좀 있고요. 가만 보면 복부에 회색, 흰색으로 파츠 분할도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프레임도 들어있어요. 거기다가 패널 라인도 멋지게 들어가 있는데, 저는 어깨 라인이 참 신기했습니다. 어깨로 이어지는 흉부에서부터 이어지는 이 라인, 장식이 굉장히 크고 화려해지더라고요. 확실히 기존의 원탁기사단들과는 사뭇 다른 이미지가 좀 있어서 얘가 이제 성역 쪽에서의 대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 정도로 화려하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특히 뭐 대장급에서나 이런 금색 장식이 많이 들어갔단 말이죠. 뭐 랜슬롯이나 트리스탄들이 그랬는데, 퍼시벌까지도 이렇게 금색이 코팅 파츠 많이 장식이 쓰였다 보니까 뭐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느껴질 정도? 그래서 어깨도 보면은 마치 날개를 펼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의 여러 가지 층으로 이루어진 그런 이미지, 강하게 드는 그런 느낌이고요. 어깨 프레임부터 해서 외장의 파츠 분할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안쪽 내부 디테일까지도 잘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팔 상박에도 좀 복잡하게 생긴 패널 라인들이 보입니다. 꽤나 멋진 그런 이미지에다가 관절부 디자인 자체는 기존에도 보던 그 느낌이 좀 들면서도 관절부랑 바깥 커버 쪽을 이제 소재를 다르게 쓰기도 했더라고요. 그리고 팔 하박은 개인적으로 만질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장식이 화려한 건 좋은데 팔 앞쪽에서 이어지는 이 곡선의 장식 부분도 끝에가 뾰족하고요. 그리고
뒤쪽에 팔꿈치로 이어지는 장식 부분, 이 금색의 코팅 파츠의 장식 끝 부분도 뾰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만질 때 이제 상처나지 않게 조심히 만져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골반 같은 경우는 일단 스커트 디자인이 굉장히 크고 강해 보이죠. 그동안의 원탁기 사단에서 앞쪽 스커트가 이렇게 큰 애는 없었는데 이번이 처음으로 이렇게 길게 뻗어나온 스커트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안쪽의 프레임 부분이 금색 코팅 파츠다. 굉장히 화려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도 금색 장식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안쪽으로 넓게 쓰고 있는 거는 역시 그동안 없었죠. 그러면서도 적당한 곡선이 좀 보이기도 하고 뒤쪽 스커트는 여전히 큼지막합니다. 크고 넓죠. 거기다가 사용하는 코팅 파츠의 부피도 많이 크고요. 안쪽 프레임 분할 역시 멋지게 잘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뒤에서 봤을 때 보이는 팔꿈치 그리고 스커트 뒤에 있는 구멍은 3mm 구멍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허벅지 같은 경우는 역시나 또 만질 때 조심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렇게 스커트를 들춰보면은 여기 허벅지 앞쪽에 있는 장식 끝부분도 좀 뾰족한 편이거든요. 혹시나 또 찔리지 않게 조심해야 할 것 같고요. 허벅지에 이 장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확실히 원탁기 사단의 스타일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앞쪽 외장은 회색으로 분할되어 있고 바깥쪽 외장은 흰색으로 분할되어 있고 말이죠. 허벅지 뒤쪽 같은 경우도 디테일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도 앞쪽이 되게 볼륨감 있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면서 종아리는 조금 더 곡선이 많이 두드러지는 그런 형태인데 프레임이 살짝씩 노출되는 이 틈새가 보이죠? 이런 부분도 꽤나 멋졌다라고 하고 싶고요. 무릎 장식 끝부분에 코팅 파츠 잘 쓰고 있고 이 보라 색깔의 연보라 색깔의 이 외장 라인도 보면은 위아래가 분할돼가지고 이렇게 이어져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종아리 쪽으로는 스러스터의 디테일이라든가 금색 프레임의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꽤나 볼만했고요. 그리고 발도 보면은 날개 디테일 그리고 발도 되게 뾰족하고 샤프한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죠. 그동안 나왔던 다른 원탁기 사단들 중에서도 유독 날카로운 느낌인데요. 그리고 발바닥 자체는 디테일이 확실히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백팩! 일단은 셉터 백팩을 끼워놨잖아요. 그래서 양옆이 이렇게 위로 갈수록 넓어지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밖에 있는 칼날 형태는 이렇게 가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확장됐다는 느낌. 그리고 백팩 자체도 이렇게 가동할 수 있습니다. 셉터라는 이름에 걸맞게 좀 창끝 같은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백팩의 중심부 같은 경우도 보면 안쪽 프레임 분할 다 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금색깔 코팅 파츠도 안쪽에 들어가고 그 겉에다가 이렇게 클리어 파츠를 씌우는 걸로 내부 디테일이 살짝 보이는 이런 형태도 꽤나 볼만하죠. 그리고 백팩 안쪽 역시 프레임이 분할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떼어내면 굳이 따지면 이게 백팩 본체거든요. 마치 동력원 같은 스타일의 디자인부터 코팅 파츠의 장식 등이 들어가 있는 게 눈에 띕니다. 자, 이제 가동 살펴볼 시간이죠. 가동 자체는 목관절 볼 조인트 이중입니다만 아래쪽 볼 조인트를 움직이려면은 살짝 이렇게 뽑아줘야 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살살 뽑아주면 이중으로 완전히 이렇게 고개를 숙일 수도 있고요. 들 때도 많이 도움을 줍니다. 이 뒤통수가 꽤 긴 편인데 외장 안 걸리게 해서 싹 들면 고개도 많이 들어지죠. 고개 돌릴 때도 특별히 걸리는 거 없이 편안하게 90도까지 다 돌려줄 수 있고요. 머리 움직일 때 조심할 거는 이 뿔 부분입니다. 상당히 얇은 편이기 때문에 조심히 움직이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어깨는 여전히 이제 바깥쪽으로 슬라이드 쫙 해주면 앞으로도 가동하고 상하 가동도 다 가능한 형태의 어깨 구조. 그러면서도 이제 어깨 외장도 별도로 움직이고 아예 따로 회전도 할 수 있죠. 축이 따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팔 옆으로 드는데 이제 안쪽 축까지 다 해서 엄청 들어지는 편이고 팔 편하게 돌려주는 것도 가능하죠. 거기에 팔 상박의 회전축 그리고 팔꿈치 이중관절 완전히 굽혀지죠. 디자인에 비해서 많이 움직이는 편이네요. 허리 같은 경우도 회전은 축으로 잘 되어 있고요. 혹시 난 여기서 더 돌리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고관절의 앞부분, 고관 부분이 이렇게 앞으로 눕혀집니다. 이걸 통해서 편안하게 좀 더 가동하는 데 도움을 주죠. 그리고 허리에서 좌우 스윙축도 있고 흉부에서 숙이는 축, 골반 쪽에 허리와 연결된 부분이 또 가동을 해서 허리 크게 숙여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고관절 같은 경우는 일단은 프론트 스커트 엄청 많이 들어지고 사이드 스커트 바깥쪽으로 슬라이드 해주면 들어지기도 하고 볼 조인트니까 옆으로 돌려버리는 것도 가능하고 뒤쪽 스커트도 크게 가동하죠. 안쪽에 축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서 들면 더 많이 들어지죠.
고관절 자체도 축이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는 것도 가능해서 다리 편안하게 들어 올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 드는 거 뭐 자유롭죠. 허벅지 회전축도 있어서 편안하게 돌릴 수도 있고, 그리고 무릎 자체도 이중관절에 무릎이나 허벅지 슬라이드 기믹도 있습니다. 연동해서 이렇게 무릎이 갈라지거나 허벅지가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편하게 움직일 수 있죠.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는 이 앵클 가드 쪽 기준으로 볼 조인트 연결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막 이렇게 여기저기 돌려주는 것도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공간이 넓진 않기 때문에 발목을 완전히 돌린다라는 것까지는 조금 힘들어도 충분히 포즈 잡을 정도로 많이 움직이죠. 그리고 발목의 축관절을 이용을 해서 발을 펼 수도 있고요. 발바닥 가동도 있고요. 앞으로 굽히는 것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하죠. 거기다가 안쪽으로 꺾는 거 역시 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긴 공간이 넓은 편이라 많이 움직이는 편이고요. 그리고 무릎 꿇기도 불편함 없이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소환 지팡이 들고 액션 포즈 취해봐야겠죠. 먼저 기본 형태로 딱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게 권성 모드입니다. 양쪽에 창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상태에서도 충분히 강해 보이거든요. 포즈 취해보도록 하죠. 먼저 양손에 창을 들고 강림했다 같은 그런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막 창을 뽑아든 그런 느낌이기도 하죠. 그리고 창 끝을 벌려서 강한 빔을 발사하는 그런 포즈 먼저 취해봤습니다. 설명에는 이제 파괴 입자를 발산한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뭐 빔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창 형태니까 돌진하는 포즈도 만들어봤습니다. 역시 창을 들었으면 돌진 한번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권성 모드의 액션 간단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딱 요 정도 해보면은 기본 형태는 다 본 것 같고, 이제 검진 형태로 가보도록 합시다.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 일단은 백팩의 외장부를 떼어주고 이제 셉터 백팩을 잘 떼어내서 검진 백팩으로 바꿔줍니다. 아까 구성에서 봤듯이 이렇게 망토 달린 백팩이에요. 이걸로 바꾸고 어깨 앞뒤로 이렇게 가운데 있었던 동그란 커버 파츠를 빼줍니다. 양쪽에 다 빼주고 뒤쪽 뺐으면 앞쪽도 빼주고요. 자, 이렇게 잘 빼주면은 어깨 양옆으로 다 구멍이 나타나는데, 이 구멍에다가 이 입자 망토에 있었던 이 안쪽에 볼 조인트를 끼워줄 겁니다. 간단하게 그냥 끼워주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뭐 뻑뻑하지도 않고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깨 바깥쪽에다가 작은 망토도 끼워줄 건데, 어깨 안쪽에 보면 이렇게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양쪽으로 하나씩 있는데 여기 맞춰서 끼워줄 거예요. 잘 끝까지 밀어 넣어주면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구멍 맞춰서 조인트 끼워주고, 어깨 앞쪽 망토 다 끼우고, 뒤쪽 역시 다 끼우고, 마지막은 백팩의 외장까지! 검진 모드 완성! 확실히 어깨부터 해서 망토를 앞뒤로 다 두른 형태입니다. 오히려 방어력이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네요. 망토 자체가 쉴드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형태. 근데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망토의 클리어 파츠 컬러가 파란색이다, 클리어 블루다, 요게 좀 포인트 같은데, 그동안 발매했던 이 대장급의 망토 컬러들은 랜슬롯, 트리스탄 전부 다 클리어 그린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클리어 블루가 나온 거다 보니까 또 분위기가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대장급이랑 놓고 나니까 망토까지 두르니까 확실히 얘도 대장급 같다라는 생각도 들죠. 그래서 이 성역 진영의 대장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드는 겁니다. 일단 전체적인 느낌만 보면 옆으로 많이 펼쳐져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밑으로 차분하게 내려와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강한데, 이 망토 자체에도 볼 조인트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옆으로 펼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 작은 쪽도 가동축이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들고 내리고도 할 수 있고, 백팩에 달려있는 것도 이렇게 옆으로 벌릴 수 있는 형태다 보니까 좀 더 망토스러운 느낌이랄까, 그런 이미지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렇게 망토까지 다 장착하고 보니까 느껴지는 거는 이게 진짜 모습이구나. 방금까지는 되게 상대를 봐준 느낌이기도 한데? 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일종의 파워업 느낌이 드니까 말이죠. 그리고 설정상으로는 이 상태에서 가상의 공간에 무기를 소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이 7자루의 검, 7자루의 신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탁기사단의 신기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아까 구성에서도 설명했지만 각 검마다 이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신기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베이스 자체도 굉장히 디스플레이하기 좋은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딱 뒤에서 이렇게 검이 소환돼서 쫙 자기를 감싸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의 이런 형태? 스킬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충분히 멋진 모습이죠. 이거를 가동시켜서 이렇게 옆으로 펼친 형태도 만들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요것도 괜찮은데요. 이렇게 펼친 상태도 상당히 멋진데요. 그리고 양손을 편손으로 바꾸고 가운데 있는 심판의 검을 뽑아들기 위해서 살포시 손으로 올려놓은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 봤고요. 본격적으로 포즈도 취해볼까요? 자, 먼저 심판의 검을 뽑아들어서 공중 액션 탁 뽑아들고 점프했을 때의 느낌, 그런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그 상태로 이어지는 포즈 느낌으로 취해봤습니다. 당연히 큰 검을 들었으면 해봐야 되는 그 포즈 바로 해봤죠. 주변에 검이 많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연출을 할 수 있겠지만은 역시 이런 상황이면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들고 있던 검으로 적을 한번 내려쳤는데 막혔어. 근데 빈틈이 보인다 하면서 지금 왼손은 뒤를 향해서 가서 들고 있던 검을 놔버리면서 이 검은 소환이 해제되면서 반대쪽 손으로 적을 치는 이런 느낌의 액션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걸 시작으로 방향을 바꿔가면서 가지고 있는 검을 하나하나 뽑아 들면서 적을 공격하는 빠른 속도로 치고 빠지는 그런 액션. 오른쪽으로 치고 왼쪽에서 치고 그러다가 양손으로 들고 한번 치고 마지막은 두꺼운 몸으로 내려 찍으면서 마무리. 그리고 주변에 착착착 꽂히거나 아니면 널브러져 있는 사용한 검들 요런 거 액션 맛있거든요. 좋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손짓만으로 검을 조종한다 요런 느낌의 포즈라던가 이렇게 포메이션이 펼쳐진 것 같은 느낌으로 만들고 검을 쏘는 그런 느낌의 액션도 충분히 멋진 그런 연출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리뷰 마쳐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SNAA의 원탁 기사단 디바인 인보커 퍼시벌 리뷰해봤습니다. 이전에 발매한 다른 원탁 기사단들도 충분히 멋졌고 특히나 이전에 트리스탄 같은 경우는 심플하면서도 멋이 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솔직히 지금까지 중에 무장으로 이렇게 화려하게 만든 원탁 기사단은 처음이란 말이죠. 없었는데 일단 할 게 너무 많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특히나 저 스탠드 검을 아예 전시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저 스탠드가 너무 압권이에요. 잘 만들어 놨어요. 이 DA-럭스 이거 하나 만들어도 전시는 이걸로 끝이다. 근데 솔직히 뭐 다 떠나서요.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 이 구성이 23,000원이라는 게 지금도 이 머릿속이 어지럽거든요. 이럴 수가 있나? 가능한가? 아무튼 강추다. 특히나 제가 그동안 SNAA 이 원탁 기사단 시리즈 쭉 리뷰를 했는데 그 중에도 좀 뭐랄까 구성 많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강추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강추입니다. 대신에 아까 중간중간 이야기했던 거 있죠. 장식들 팔이나 발 이런데 장식들 중에 얇고 뾰족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뿔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만질 때 조심조심 만지는 게 좋겠다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리뷰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전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버브씨.